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프로입니다. 자, 우리 오늘 포스코 DX 분석을 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중심축이 어딜까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쏠리면서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만 굴러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이미 이렇게 크게 움직인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과연 어느 섹터로 이동을 할 것인가? 단순히 올라간 종목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이 흘러갈 길목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반도체의 다음은 로봇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AI의 두뇌가 아니라 뭐다? 이제는 로봇을 지탱하는 배터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나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미국 현장들의 자동화 흐름을 보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 자동화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산업용 로봇이 지치지 않고 오래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에 대한 거는 영상 종목 브리핑 끝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포스코 DX를 분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포스코 DX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핵심 정체성부터 빠르게 짚어보죠. 이 회사는 포스코 그룹의 IT와 엔지니어링을 도맡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주력 사업이에요. 팩토리 오토메이션, 즉 공장을 무인화하고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해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죠. 포스코 그룹사 내의 철강 공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공장 그리고 대물류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포스코 DX는 뭐다? 제조업 현장에 AI와 로봇이라는 생명을 불어넣고요, 전력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주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피지컬 AI와 산업 자동화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업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의 주가 흐름과 오늘 하락의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어저께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쵸? 어저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려 19%가 넘는 장대 양봉 급등세를 연출했죠. 어제 급등했던 가장 결정적인 긍정적인 이슈는 뭘까요? 바로 NC와 손을 잡고 맞아요. 산업 현장용 피지컬 AI 및 로봇 파운드메이션 모델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는 대형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스스로 상황을 보고 인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로봇의 뇌를 만드는 기술 실증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예요? 대기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된 거죠. 450도가 넘는 용광로 같은 초고 위험 작업을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는 자율 제조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단기 차익실현 매물입니다. 시장에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단기 재료 노출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 추이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죠.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자 그동안 바닥권에서 물려있던 개인과 단기 차익을 노린 기관들의 매도세가 겹치며 숨고르기 조정이 나온 겁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이번 AI 로봇 공동 개발은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기술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어요. 즉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코 DX를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야 하는 구조적 강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주예요. 포스코의 제철소뿐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물량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고요.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고요. 둘째,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화 융합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비전 A와 전력 제어 시스템을 결합해 로봇에게 판단력을 심어주고요, 공장 전체를 자동화하는 통합 턴키 역량을 가진 기업은 국내에 손꼽혀요.
자,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확장성이에요. 미국 현지의 신규 공장들이 인건비 문제와 자동화 의무화 추세에 직면해 있는 만큼 향후 해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수출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도한 장밋빛 전망만 가질 게 아니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조건도 있죠. 포스코 그룹사 외에 순수 대외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착수한 피지컬 AI 로봇 모델의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숫자로 증명하느냐가 향후 주가의 우상향을 결정지을 핵심 이슈가 될 거예요.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그쵸, 어제의 양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양봉 맞아요. 그쵸? 그런데 아직 월봉에서는 꼬리가 되고만 흐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여기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쵸? 38,000원, 39,000원, 4만원이라고 칩시다. 편하게 라운드 가격으로 4만원이라고 하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고요. 자, 네, 눌림목 구간은 35,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4만원대, 그쵸? 이 4만원대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줄 때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구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이 포스코 DX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끝낼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을 고민 중이신 보유자 관점과 어제 오늘 변동성을 보고 새롭게 진입 기회를 노리는 관심자 관점에 따라 봐야 할 기준과 가격 대응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지지선을 확인해야 하는 리스크 체크 포인트와 다음 NC-AI 협력 관련 뉴스 확인 기준에 대해 영상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세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확한 가격 대응 구간과 리스크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종목 이렇게 아니면 포스코 DX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상세한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다음은 로봇 중에서도 로봇을 유지하는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설명드립니다.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죠.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